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서 만나봤죠. 선재 마스터와 그리고 김호균 해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프로그램 다운로드 안내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9명의 마스터의 해외 선물 전략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세계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교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신세계 배너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거든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들어오셔서 바로 설교제TV 검색을 하시면은 실시간 방송 시청과 함께 채팅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투자고지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정말 쉬어가는 동안에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 뉴스가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가 실적 호조 기대 다우 사상 최고로 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6월 독일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발언도 있네요. 역사상 최고 주식 화랑, 백악관은 혼돈이 아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뉴스도 저희가 생중계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미국 7월 시카고 PMI는 58.9로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시고 계세요. 대체 신세계 프로그램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면 어떤 내용을 받아볼 수 있냐. 네. 김호균 해설위원님 해설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 잘 해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해외 선물의 신 시즌2를 진행하면서 강연회를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강연회를 하면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 직접 만날 기회가 있는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32명의 트레이더들의 이제 이런 매매나 이런 거 보면서 참 좋은데 방송 너무 재밌고 그런 포지션에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매매도 하고 너무 좋다. 근데 이런 트레이더의 실시간 거래 내역을 뭐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포지션 변하는 거. 그렇죠. 네. 그 방송 시간 외에도 그렇죠. 어떤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을 좀 이런 그 멘토들,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거래 내역을 받아보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세계 프로젝트를 이제 서울경제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된 9명의 이 마스터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 신세계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면서 이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는 신세계 프로그램이 있죠. 그 그렇죠.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스터를 한 명씩 선정을 하시는 겁니다. 선정을 하셔서 그 해당되는 내가 선정한 마스터의 실시간 거래 내역을 해당 플랫폼으로 시그널을 받아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유료 서비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데 저 같은 이제 쉐르파 그러니까 그런 길을 함께 가고자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기획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문의 전화로 문의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 전화하시면 직원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아까 시작하면서 이게 좀 그 고지사항 말씀하시잖아요. 쇼미더머니 묻는 줄 알았어요. 말이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빠르면 안 되는데 시청자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빠르면서 딕션이 괜찮았나요? 딜리버리가 좋았어요. 딜리버리. 딱 꽂히면서. 네. 좋았습니다. 네. 아니, 그 무음 웃음이 참 매력적이시네요. 해설위원님. 감사합니다. 음소거가 되더라고요. 웃으실 때마다. 아니, 제가 좀 추가 설명해드리면은, 해외 선물의 신 때 홈페이지로 이렇게 실시간 그 포지션 거래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제공을 드렸는데, 그거 갖고는 좀 약하다. 아쉬우셨죠? 프로그램 통해서 내가 이제 마스터들의 그 거래 내역을 좀 보고 싶다. 실시간으로. 그런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시그널 주시면서 아까도 선재 마스터
마스터님이 네. 해주셨던 시그널. 오늘 어떤 시그널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어제 테스트 기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런 시그널을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도 받아볼 수 있으시고요. 정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느 날부터 네. 좀 시그널을 이제 보내드릴 건데 네. 플랫폼을 통해서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제 거래에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히 시그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어느 자리 어떤 손절 가격이라는 이런 풍부한 멘트와 함께 제공이 되니까 네. 아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실시간으로 겁니다. 이 거래 시간 안에 자신이 선택을 하면서 그 마스터의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함께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신세계 2부 열었는데요. 옆에 선재 마스터님 좀 잠시 쉬어가면서 시장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신세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가격대 이미 좀 터치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올청하고 매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좋은 결과를, 네. 네. 우선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우선은 네. 우리가 추세 지지력 자리들이라 그래서 우선은 오늘 매도를 이 구간까지 본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얘네들 심리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구간은 한 4, 5자리 정도 테스트하는 걸로 그냥 보면 되겠지만 추세를 계속 누르고 왔던 친구들이 갑자기 20 초반대를 건들기 시작하더니 추세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작은 네. 애들이. 그리고 벌써 한 2, 30만 원 돈 수익을 매수로 돌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20 때부터는 매도 치던 친구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죠. 네. 그래서 내려와도 하방 제약이 걸린다는 거죠. 하방 제약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저가를 안 낮춘 것도 있지만 낮추더라도 계속 반등을 해주는 저가를 낮추는데 약간 이제 경직성을 보인다는 거죠. 하방 경직을.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얘네들이 주력으로 치고 싶은 자리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저는 또 네. 이게 20대 거의 다 와서 뒤에서 27부터 이제 익절을 따라잡고 매수로 돌렸어요. 근데 네. 지금 청산해야 될 자리잖아요. 네네. 보이시죠? 네, 예, 그러네요. 이런 자리 맞으면 이제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익절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렇죠. 거죠. 저희가 그런 이제 거죠. 20으로 자리를 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20 근처에서 또 출렁거리는 예, 지금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익절하고 갑시다라고 매도는 더 위에서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익절을 우리가 V자 네. 반등도 좋아하긴 하는데 시장이 일반적으로 V자 반등이 아니에요. 네. 거의 목표가 근처를 가기 시작하면 익절을 타이트하게 잡던지 아니면 이제 반청씩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점점 줄기 시작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정리한 사람,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제 올청하고 여기서 스캘핑만 해야 되겠지만, 세력들은 우선은 한 70%만 정리하고 저렇게 올라가면 다시 재매도 눌러서 보고 해서 이제 20대가 어느 정도 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법 유리한 게 그거죠. 왔을 때 근처에서 먼저 빼먹고 다시 빼먹고 한 두세 번 파동을 빼먹고 그 수익으로 이제 추세로 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먹고 째고 예. 이 방송용어를 어떻게 순화를. 네, 네네. 사실 끝까지 그러면은,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니 좋은 거죠. 예, 좋은 거고. 네. 네, 방금 전 적절한 방송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양해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지금 네네. 어쨌든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매도 시그널은 신세계 통해서 주셨잖아요. 네. 주셨고 매도 목표 자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 목표 자리 직전에 청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챙겼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세계 플랫폼을 통해서 청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네. 이걸 보고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 내 마스터의 거래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지금 220까지 자리를 줬지만 지금 이제 청산을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여기서 좀 익절 대응을 해야겠다. 그렇죠. 수익을 이런 일단 것들을 챙기고. 판단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매매 따라하고 전략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자신만의 또 전략이 생길 것도 같고요. 네. 네, 많은 그러니까 참고가 될것 자신만의 같아요. 전략을 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를 하지 태어나자마자 가나다라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듣고 나서 네. 아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도 처음
할 때부터 내가 선 긋고 딱 매수자리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못하죠. 처음부터는. 그런 마스터의 이제 매매 그런 리딩을 통해서 네.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모방이 시작이니까요, 일단은.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이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네. 우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내는 걸 보통 시청자분들은 좋아하세요. 매수냐 매도냐 100%냐 맞아요. 0%냐 한데 그걸 100%라고 확인을 갖고 그다음에 계속 저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재밌으니까. 네. 네, 캔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아까 차트와 좀 다르기도 한데. 네. 이거 이제 유로하고 크루드 오일을 같이 볼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거죠. 첫 번째 보면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면 매도가 맞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데 저희가 고민한 건 뭐냐면 우선 얘네들이 찍으러 왔죠. 네. 그다음에 추세선을 지키니까 얘네들이 지키고 싸우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가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렇죠. 네, 온 왔어요. 다음에 한번 밀렸죠. 네. 근데 뭐냐면 이걸 올려친 사람도 돈을 들여서 올려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그렇죠. 생각할 때는 뚫을 수도 있을 거다는 어느 정도 생각을 배팅을 한 갖고 거죠. 네, 올라오는 네. 거죠. 지금 보신 차트는 틱 180 차트입니다. 180T 네. 차트. 네. 네. 180T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런 자리 처음 올 때는 네. 매도로 밀려요. 왜? 매도는 매수의 익절도 있다. 그러면 얘 음봉으로 밀린 게 매도인지 아니면 매수의 익절인지는 또 어떻게 보면 중요치는 않아요. 혹은 손절이고. 예, 네. 저 자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선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팅해서 한 10만 원 정도 빼먹고 네. 그 다음에 보던지 아니면 얘네들을 이렇게 돼서 지금 익절을 못했어. 예를 들어서 매도를 쳤는데 그럼 얘네들 기준은 어떻게 되죠? 사실 이런 기울기는 좀 급하긴 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죠. 손절 라인을. 네. 그럼 대응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한번 빼먹고 다시 재매도를 보고 짧은 손절 잡던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몇만 원 되지 않는 걸로 기준을 삼아서 싸우기가 좋다는 거예요. 한번 그 자리에서 매도로 해서 수익을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손절을 잡기가 훨씬 한결 여유로워지는 거고 그쵸. 손절을 잡고 대응을 또 매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신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기대치는 이럴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는 기대치는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까지 눌림을 보고 싶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림들은 찾는데 어렵지 않다고 봐요. 진짜 어렵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도 계속 이 친구들이 지지를 하고 46불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로 얘를 끌어오는 사람과 그다음 여기서 매도를 쳐서 한 15만 원 또 먹는 사람과 매수 매도가 혼용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오일이죠. 네. 매수하는 사람도 그렇고 매도한 사람도 그렇고 같은 차트로 수익을 둘 다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게 네. 교집합 구간과 매수가 주력으로 싸우는 구간, 매도가 주력으로 싸우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꼭 이 사람이 매수고 이 사람이 매도라 해서 둘 다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지는 게임이 아니라 차트 어떤 매매 기법에 따라서 둘 다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럼요. 네. 어느 구간부터는 그게 이제 혼용되는 자리인 거죠. 네. 그래서 매수와 매도 딱 결론 하나만 내기를 좀 바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반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우리가 내니까 이제 배팅이 들어가죠. 결론 내니까 들어가는데 네.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하시면 어떤? 복잡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결정을 지어라. 오. 그러니까 얘가 매수일 수도 있고 매도일 수도 있는데 매수가 확률이 높네. 그리고 매수 자리는 이 자리 확 보이고 매도는 눌리면 이 자리겠네. 나는 뭐 하지? 오케이. 매수하겠어. 결정했으면 매수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죠. 그 복잡하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결정해서 집중한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 선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 무조건 매수야. 그러면 팬티까지 팔아서 다 사가지고 풀배팅 없는 거 있는 거 들어가야죠. 다 그렇죠. 모두. 다 네. 팔아서. 네. 하지만 그런 매매를 우리가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저런 구간. 네, 죄송합니다. 정화된 건설 용어를 쪽이 쓰도록 조금 말이 하겠습니다. 거칩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자신의 모든 가진 거를 배팅을 네, 해보고 싶다. 본인의 치부까지 드러낼 정도로 네. 모든 걸 팔아서 그쵸. 풀배팅을 네.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흔히 말하는 그건 아니다, 올인하겠다. 이 이야기죠. 예. 네, 네. 하지만 그런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복잡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결정해서 그렇죠. 집중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팅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그래요.
크루드오일이 지금 49.45에서 계속 저항을 받아요. 네. 근데 추세 저항이 얘네들이 50대 놓여 있어.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가 얘 배팅이 들어와서 익절을 하고 얘 배팅 들어가는데 익절을 하기 싫어.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디 잡을 건지가 우리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좀 더 나는 얘 휩소 때문에 얘는 두려워. 5개? 5만 원? 그래 방금 15만 원 빼먹었으니까 괜찮아. 매도로 한 100만 원 빼먹고 매수로 벌써 30만 빼먹었으니까 그래 얘까지 볼까? 이래서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네네.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나는 죽어도 이거 버리기 싫어. 나는 무조건 얘 20불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단가를 어디다 맞출 건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50불 돌파했을 때 50불 지지는 어느 상태든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매도는 50불대 위에다 맞추겠다. 그래서 롱포와 스캘핑과 자기 본인의 전략이 확고하게 쓰는 거죠.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의 전략을 적용하기에는 그래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자기 매매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전략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과 유로도 알아봤고요. 지수에 대한 부분도 상품별로 잘 훑고 있는데요.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6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선재님, 골드도 선거주세요. 골드는 장기적으로 어떨까요? 라고. 네. 최근에 달러 약세 이어지면서 또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도 많이들 또 보시잖아요. 옌이라든지 골드도 그렇고. 네. 미국채랑 골드랑 같이 좀 상승하는 그림이 좀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골드도 함께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가요? 네네. 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골드는 시황에 대한 게 전반적으로 한번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죠. 네. 달러하고 연계를 가는데 지금 실제로는 달러가 약세를 띈 상태에서 이제 골드가 배팅이 들어간 거죠. 안전자산에 네. 대한 네. 부가책으로. 네. 그래서 이제 유로하고 달러와 연계를 시켜서 같이 사실은 좋아요. 고민할 필요가 네. 있어요. 네. 사실 이제 골드가 상품이잖아요.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골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달러의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으로 달러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모든 이제 상품들은 원유도 그렇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들은 달러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랑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 강하게 약세를 하고 또한 골드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안전자산 동반 상승 그리고 달러 약세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서 골드는 현재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아마 말씀하신 시청자의 의도는 골드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상승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변곡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어떤 추세선 분석을 통해서 그럼요. 해답을 좀 얻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좀 골드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볼게요. 자, 우선은 설명을 하다가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렇죠? 차트를 보면, 이런 차트가 있었다고 보자고요. 네. 그럼 우선은 이 친구들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눌림에서 이제 매수 배팅이 들어간 거죠. 좋은 자리죠. 아, 네. 눌림에서 매수. 네. 그렇다면 얘네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얘네들은 일봉인가요? 지금 일봉이에요. 네, 일봉입니다. 좀 긴 추세를 이 보이라고? 추세를 네. 안착을 해야지 추세가 새롭게 나겠죠. 지금 일봉상에서 상방 제약이 걸려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계속 보합을 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뭔가요? 달러하고 유로, 그러니까 ECB에서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을 시행할지 아니면 물가지수가 된 다음까지 미뤘다가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약간 그 의견들이 갈팡질팡하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보합을 띄는 거죠. 큰 바운더리 내에서.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결정을 해서 배팅이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우선 상방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 개인들이 스캘핑 위주로 본다면 우선은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박스 구간을 유지하면서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상식적이고 그렇다면 이제 작은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는 우리한테 저렇게 큰 그림은 의미가 없으니까. 크게 한번 또 전체적인 그 그렇죠. 추세를 봐주고 네. 그렇죠. 작은 그림으로 또 매매 시점을 포착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골드를 한번 봤을 때 이 구간 내에서 얘 돌파를 보진 않았었어요. 예, 지금 보시는 건 30분 봉 차트입니다. 30분 봉. 오늘 해설의 역할 아주 충실하게 하고 이게 왜냐면 있어서. 보시는 분이 그럼요. 항상 저도 그렇거든요. 몇 분 봉 차트야. 저도 그래요. 몇 티 차트야 저도 이러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를 꼭 네. 말씀을 드려줘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 흐름은 아직까지 돌파하기 전에는 삼각 수렴이다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얘네들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추세를 지키고 배팅이 계속 있느냐죠. 그쵸. 그래서 우선은 이 친구들이 매도를 칠 때도 얘네들을 쉽게 깨려고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구간대 이 초록색 추세선을 중심으로 보합을 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추세선을 그렇게 되고 앞뒤로. 얘 평균 가격 이상을 지지한 다음부터 추세가 나든지 빠지면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빼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맞다고 아직 보는 추세는 거고요. 아직 안 나온 것 여기서 같아요. 접근용어 나왔습니다. 차트에 삼각 수렴. 그래서 네. 그 수렴을 하기 때문에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에너지를 그러니까, 응축하고 있다가 네. 강한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이 발사하는 있는 거죠. 구간이다라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상방 제약이 당연히 걸려 있겠죠. 고점에 네.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고점 칠 때 매수포들이 많이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벌써 한 15일, 2주 동안 매수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빠졌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고가의 쌍고를 만들고 빠진 친구들이 다시 반등하려 했을 때 막아내기 시작을 했죠. 네. 그 다음에 골드가 막혔고 그 전에 고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막힌 고점 있죠. 네, 그러면 최근에. 눈에 띄는 게 네. 쌍고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급등을 시켰을 때 매도로 누군가 완력으로 밀어버린 자리, 그 다음에 그 전에 고점이죠. 그렇다면 완전하게 이 추세가 안착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매수를 추가적으로 보기는 그렇다. 어렵죠. 차라리 네. 돌파한 이후에 이 친구들 골드가 돌파를 한 다음부터는 얘를 지지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이 구간들을. 그래서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끌고 있다면 네. 만약 골드를 갖고 있다 하시면 얘네들은 뭐 안 꺼봐도 거의 얼추 채널 채널 형태로일 네. 수밖에 네. 없죠. 채널 형태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상방 제약의 두려움 때문에 휩소 구간 주는 만큼의 이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보합 구간에 놓여 있는 아이들은 아직 추가적인 매수를 보기보다는 상방 제약으로 눌림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다시 들어간 게 좋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상방 제약이에요. 상방 제약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네요. 아직은 모르는 이런 싸우는 그림은 구간이에요. 네. 뭐랄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참 합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이건 이제 철저히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을 그렇죠. 드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위치에 있을 때 뭔가 만기가 있거나 아니면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거나 맞아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변곡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번 주가 굉장히 변곡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달러의 대약세 그리고 원유도 좀 50달러까지 가는 상승세 이런 계속 큰 흐름이 나왔는데 네.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MI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 지표가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됐는지 향방 그러니까 지수랑 통화가 따로 놀지만 지수에 대한 이슈와 지금 통화 금리의 이슈 같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서 방송 시작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기술적인 분석, 이 차트 흐름으로 봐도 일맥상통하다 그런 말씀을 참 신기해요.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다양한 트레이더가 얘기하다가 보면은 네. 이 사람이 생각했던 자리, 이 사람이 생각했던 자리 동일해요. 네. 분석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분석 툴은 다르지만, 그것은 네.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보면 골드 말씀하셔서 네. 잠깐 보자면 골드 지금 좀 틱을 큰 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 믿어요. 네, 990T. 네, 거의 세기 형식의 수렴이죠. 네, 세기 형식의 수렴이기 때문에 네.
이 앞에서의 눌림보다 훨씬 더 적은 눌림에 작은 보합을 띌 거다. 그러면 저 이렇게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기형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저 채널을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쪽으로 추격으로 들어가는 게 흔히 말하는 역지정가로 들어가는 게 더 주요하겠네요. 그렇죠. 빠진 다음에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리테스팅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보합을 많이 띄웠기 때문에 단가가 여기서 많이 맞춰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단가를 제대로 막아낸 구간이 방향성을 띌 거다. 미리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쵸. 판단하기보다는 돌파되는 거 방향 보고 빠진 빠진 다음에 네. 반등.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똑같은 거죠. 나스닥이 목요일 날인가 빠진 다음에 50% 반등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확인 작업 거치고 가로 저항점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그걸 다 못 먹었더라도 반등한 놈들을 때렸을 때는 그 절반에 그게 꽤 크죠. 꽤 많이 컸거든요. 크죠. 제가 그냥 많이 이렇게 큽니다. 저녁에 네. 쉬다가 네네. 잠깐 스캘핑 했는데 한 그게 한 계약으로 한 200만 원 돈 중간중간 조금씩 했는데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게 굉장히 아마 네. 한 그런 몇천만 원 분석으로도 정도에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왔을 가능한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골드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 모의 투자. 네, 지금 시간이 30분이에요. 네. 자, 이제 뭐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사실 2부 때 하신다 그래가지고 1부 네. 끝날 때 네. 하셨나요? 가격을 하나 걸어놨었어요. 어떤 가격대였어요? 저 나스닥을 나스닥이 좀 그 12시 그러니까 지금 11시 좀 넘어가는 부근에 그러니까 네. 방송 종료 부근에 하락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나스닥 매도를 자 보시면 네, 보겠습니다. 자 5920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네. 갔다 오고 나니까 매도 체결이 돼가지고 체결됐네요. 예 매도.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밀렸죠. 예, 상당히 많이 밀려서 네. 현재 700불 정도 한 계약 오. 나스닥 한 계약으로 700불 정도 네.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나스닥이 저는 상당히 좀 추억이 깊은데 그때 이제 해설위원 특별전에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해설위원 특별전에서 네. 제가 이제 그 회식비를 쏘게 된 상품이기도 한데 네. 그때는 제가 주대 없이 네.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맞아요. 매도방에 좀 맞았는데 바꾸셨죠. 네네. 그런 좀, 네. 좀 좋지 않은 매매를 제가 그렇죠. 실내로 보여드렸는데, 네. 오늘은 저는 지금 매도 들어간 상황에서 네. 얘는 끝까지, 오늘 장 종료까지 홀딩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자, 스탑 주문이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전 고점에다가, 어디요? 그러니까 오늘 당일 고점에 네네. 스탑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아.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스탑 걸어놓고 주문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바로 본청에다가 걸어놓고 기다리면 제로거나 수익이 커지거나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와. 내가 방향에 맞았을 때 본청으로 자리를 옮겨 놓으면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기술이 들어가면 네. 두 계약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두 배수로 들어가서 네. 이제 그 본청 하나 걸어놓고 하나는 목표가 청산을 한 다음에 하나는 네.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네네. 하나의 포지션은 공짜로 가져가는 그런 오. 전략인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네. 전략이 아니라 네. 이제 활용하는 거죠. 네, 그 실제 있는 그 트레이딩 체계에 나와 있는 흔히 말하는 두 배수 진입 청산관리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네. 알짜배기로 알려주시네요. 네, 일단은 네. 네. 먼저 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뭐, 그거는 뭐 네. 자신, 말씀하셨잖아요. 선제 근데 마스터님. 네. 5874 부분에서는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거기, 아, 거기 네네. 목표가로 참고해 보시면 보시길 예, 바랄게요. 지금 목표가 좀 잡아낼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는 오일과 골드 그림 둘 잘 중에 들어가시네. 하나를 좀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둘 중에 좀 생각을 하고 하면서 싶어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한 1, 2분 내로 고민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마스터님은. 저희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저희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네, 네, 들어가시면 네. 뭐 네. 시간이 좀 그럼요. 타이트하긴 네. 하지만. 네. 자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골드를 계속 하고 있어서 골드에 좀 마음이 많이 가고 있었어요. 아까. 그러세요? 네네. 네. 골드에 대한 부분. 또 시청자분께서 문자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싶어가지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골드 하고 있는데 몇 저는. 계약 들어가실 거예요? 네? 몇 계약 들어가실 저는 한 계약으로 한 해야죠. 네, 계약이요? 모의고사래. 모의 투자잖아요. 네, 한 계약으로 일단 운영을 좀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신세계 통해서 이렇게 선재 마스터는 계속 나와주실 거잖아요. 네. 나와주실 때마다 저희 그 모의 투자 성적이, 또는 이제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는 모습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 그 또한 좀 좋지 않을까. 네. 김은혜 앵커, 네. 고수 만들기. 네네네. 만들기. 마스터 만들기? 예.
저희의 또 네. 작은 신세계 프로젝트죠. 아, 네네. 선재 마스터님께서 키워주신다고 해서요. 네. 예. 잘 들으려고요. 제 어깨가 망가진 거 아닐까 삽으로 모르겠습니다. 잘 모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스승입니다. 네. 자, 골드 지금 짧은 기간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자, 이미 나스닥 들어가셨고, 마스터님은 네. 골드 너무 네. 구간이 짧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서 짧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손이 빨라야 될까요? 아, 그렇다면 좀 고민이 생기는데. 저는 너무 여유가 있네요. 지금 뭐. 아, 거의 그죠. 한- 저도 아까 1부 끝날 때 해야 되는데 저는 진행자의 역할을 네, 열심히. 네. 저는 이게 가격을 걸어놨거든요. 아, 가격을 네네네. 일부 끝나면 가격 걸어놨는데 체결될 때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돼가지고 잡혔네요. 지금 800불 이상입니다. 네. 수익이. 네. 시청자분들도 지금 마스터분들이 이런 전략들 공유를 해주시잖아요. 그 부분들 모의 투자로 일단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실전 거래에 앞서서 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의 투자는 모든 뭐 HTS 이제 신청하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네네. 모의 투자도 네. 제공이 되죠. 네. 자, 지금 저희가 구간에서 네. 크게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아, 골드가. 그래요? 크루돌 네. 할까요? 근데 한 짧은 파동을 먹는 거, 네, 그 매수 수익을 자리를 내는 내시긴 거. 하는데 네네. 너무 지금 시간 안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오늘 뭐 나스닥, 뭐 크루도일, 유로, 골드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본 것 같거든요. 네. 자, 저는 그 중에서, 일단은 네. 지금 나스닥 매도를 갖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네. 나스닥 매도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어떤 트리거가 네. 발동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뭐 좀 그 네. 반등이 와서 한다면 5900 라인쯤에, 네. 5900 라인쯤에서, 재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네. 예, 뭐, 당일 눌림목에서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괜찮아 네. 보입니다. 일단 저 유로 좀 가격대 봤는데 지금 틱 차트로 봤거든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유로요? 매수. 네. 유로 매수? 네네. 잠시 좀 잠시만요. 빠진 것 유로 같아서 잠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매수. 네. 지금 워낙 뭐 고점이긴 하는데, 근데 하지만 지금 가격대 살짝 눌린 것도 같아서요. 네. 정말 짧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짧은 지금 시간이니까. 1.17790 네. 가격대가 네. 중요하긴 해요. 네. 고점에서 저는 매도로 누르고 싶고요. 아, 지금. 매도로? 그렇다면. 네, 그리고 5일 매수에 네. 유로 매도.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상반 유로. 제약이 좀 걸려 보여요. 그러면 유로가. 유로를 매도를 한번 걸어볼까요? 네. 네. 반등한 놈도 걸시죠. 1.1784. 1.1784. 네, 왜냐하면 지금 아래 구간이 네. 1.17790 못 네. 깨면 얘네들은 뭐 시간 안에 못 깨버리는 애들이니까. 네. 뭐, 내일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 들어가시죠. 분할 대기하시죠. 네, 1.1, 네, 들어가시죠. 1.17840이요? 우선 뭐 잡아야 네. 되니까 네. 들어가서 반등하면 분할 대기를 해보시죠.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매도로. 저는 이제 뭐 가격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0. 네, 똑같아요. 추세 저항 네. 맞고 네. 출렁출렁 거리는 친구들이라서 네. 유로가. 네. 제 나스닥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제 나스닥 한번 네. 보여주시죠. 제 나스닥이 야. 됐습니다. 마이 나스닥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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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계약으로 지금 지금, 차트는 네. 어떤 뭐 형태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거죠, 이거는. 아니요. 지금 뭐 분봉인지. 아, 네네. 이거는 30분봉 아, 차트 30분 모습이고요. 봉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이때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좀 이렇게 밀리면서, 그러니까 이때가 11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37, 네, 40분이니까. 그래서 1부 끝나고 마무리될 쯤에, 네. 20 정도에 여기다가 이제 그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네. 이제 나왔는데, 네. 한번 이게 위로 치면서 매도 체결돼가지고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이 지금 양봉을 커버했죠. 장악을 했죠. 장악형 그러네요. 캔들로서 네. 커버를 하면서 지금 이제 밀었네요. 이 가격대까지 돌파되고 네. 그냥 지금은 이제 쭉쭉 그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이절 잡아놓고 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5900에 그 익절 가격을 충분히 네. 조정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네.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걸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지금 그럼 평가 손익이 얼마나 돼요? 지금 990불 정도 되죠. 네. 네, 100만 요거는 네네. 익절이라고 하죠. 익절. 아, 수익 그렇죠. 구간에서 스탑을 네. 넣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익절을 계속 높여가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제가 들어갔으면 한 계약이면 저는 올청할 자리입니다. 나스닥 올청 자리. 그래요? 저 요즘 성향이 좀 길게 네.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전보다는. 변하신 이유가, 네. 바빠서 짧게 차트를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네. 말씀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직장인분들 또는 각 투자자분마다 이런 다른 형태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네. 그 시향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향을 보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중기, 네. 이게 스윙이나 중기적 관점에서 네. 한 상품에서 한 뷰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계속 꾸준히 가져가고 네. 매도부가 바뀔 만한 시장 단화가 아니면 매수를 절대 가져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매도 뷰인데 언제 매도 시점이냐를 보고 가는 거죠. 네. 뭐 전업 투자자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직장인 분들도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좀 시간 관리 또는 성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상품 분석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저희 또 모의 투자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네, 시간이니까 크루드오일도 이제 잡을까요? 크루드오일 네. 지금 2위까지 다 쳐서 20부터는 이제 매수뷰로 보면 되거든요. 그냥 눌리면 매수 들어가죠. 크루드오일도. 좀 더 누르면요. 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청자분들 네. 그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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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49.20까지 매도 네. 목표 본다 했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부터 올청 고려하시고요. 네. 뭐 둘둘까지 쳤으면 거의 다 쳤다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부터 지금 제가 리딩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데, 하반 경직으로 대응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0 초반대 매수 하나, 그 다음에 평단가를 90 아래다 맞출 생각할 거니까 90, 그 다음에 90이다 맞출 생각하니까 손절 짧게 잡고 싶으시면 좀 미장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20, 그 다음에 80 이렇게 해서 90이다 맞춰서 싸우시자고요. 매도 더 이상 네.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에너지 어느 정도 소진됐다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현재 추세라고 할 수 있는 네. 매수 쪽부로 전환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봤던 자리를 다 찍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계속 매수 배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의 뷰에 좀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저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벌써 네. 매도 다 치고 매수로 지금 3번째 스캘핑 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캘핑을 하셨다. 네, 네, 이걸로 네. 해서. 네. 아, 해먹고는 안 됩니까? 지금 그때 저희가 결승전에서도 봤지만 선재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잔파동에서 수익을 굉장히 잘 관리하셔는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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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도 네, 그렇죠. 이런 잔파동에서 매수를 짧게 치면서 수익을 추구하셨던 부분. 네. 보여드리고 있네요. 뭐 또 이제 전략으로도. 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오늘 벌써 거의 몇 시간이죠? 12시간, 한 15시간이 넘었죠. 15시간 동안 네. 49.20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지칠만도 거죠. 하죠. 네. 이제 그죠. 다 매수로 모든 배팅이 이게 들어가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인데 그런 것 같아요. 매도를 끌고 오면서 힘겹게 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가격대 혹은 그 중요한 가격대에 쉽게 갈 수도 있는데 힘겹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힘겹게 간 거에 대한 판단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언제 갈지는 이게 시간 개념은 또 우리가 또 4차원이죠. 그 시간까지 합치면 디멘션이 네. 좀 기하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측적이신 분. 네, 네. 뭐, 단어를 좀 맞춰주신 거죠? 네. 네, 요즘 알쓸 시험을 많이 보니까 요즘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네. 다양한 지식을 요즘 관심 있어 하시는 김호균 해설위원이 어쩐지 좀 감성적으로 변하셨더라고요. 좀 공감감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발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을 하면은,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상식도 쌓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네. 큰 소득은 건축하기 매매에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입니다. 지금 이 방송 함께 보시는 건축학도들이, 좋아하겠어요. 네. 그럼 거래를 시작해볼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니?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매수와 제가 매도별을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원래 이제 건축가 전공에서. 하면서
FX 외환을 했는데. 아, 그래요? 이제, FX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먼저 배웠던 선배들이 다 저한테 이제 교육 다시 받고 회원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볼 때 한 2, 3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사람이 뷰나 모든 게 싹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건축하는 프로세스 그대로 한 거죠. 이거 분석을. 근데 중요한 거는 건축이나 디자인 같은 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 계속 논쟁하잖아요. 네네. 정답이 없이. 근데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나 이렇게 본다. 간다. 그래 오늘 49.20 찍었어. 그래 네 말이 맞네 틀리네. 명확하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 빨라서 습득하는 것도 빠르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맞았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는 정답을 알기가 힘들지만 이거는 분석을 해놓고 예상을 해놓고 이게 맞으면 내가 분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법화되는 게 굉장히 네.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네. 건축에 매매의 도움을 네. 듣고 계십니다. 네. 자, 또 문자가 왔는데요. 4912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나스닥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우는 매매 잘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거 뭐 네. 제가 좀 지수 담당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네. 근데 해외 선물의 신 때부터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트레이더 분들이 다우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의 3대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 S&P, 나스닥. 예. 근데, 이제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은 S&P예요. 그러니까 S&P가 가장 기준이 돼요. 다우는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종목들이 많이 있고 무겁습니다. 무겁고 네, 네. 나스닥은 좀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S&P보다도 상품 자체의 증거금 대비 변동성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는 S&P를 거래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이 있지만 기본은 10년물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미국 지수를 거래한다 했을 때 기준은 S&P를 보고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왜 나스닥을 요즘 보느냐? 요즘 지수의 방향이 기술주의 향방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움직인 거에 따라서 다우나 S&P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을 보는 거고요. 지수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굳이 다우를, 굳이 나스닥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S&P를 하시는 게 가장 정통적입니다. 전통적인 네. 때문에 S&P를 많이 보는 거고요. 최근 나스닥을 얘기한 거는 나스닥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스닥을 거래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부분이죠. 네. 네. 손재 마스터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다우는 혹시 거래하신 적이나, 네, 안 하시는? 네. 네. 일반적으로 저희 그냥 그 시청자분들하고 봤을 때는 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매매 영역이 있는데 잘 눈에 띄지 않는 거 시청자분들이 예, 잘 손대지 않는 게 잘 안 보죠. 근데 S&P를 가장 많이 손대고, 그 다음에 뭐 선물사나 증권사가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S&P, 그 다음에 나스닥까지 보통 연계가 돼 있고, 다우가 또 연계가 안 돼 있는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접근성에 대한 그것 때문에 네. 많이들 손 안 된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거래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매매하는 건 좀 그죠. 거래량이 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차원에서 위험하죠. 가장 기준이 되는 건 S&P고요. S&P가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 보면서 거래량들, 일간 거래량 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유를 제일 거래를 많이 하지만 세계 기준 거래량 기준으로는 네. S&P가 가장 거래가 많고 그다음이 미국채 10년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래가 많은 기준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S&P를 거래하는 거고 나스닥은 최근에 이런 특징들이 있고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지수 매매하는데 네. S&P는 좀 더 변동성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스닥을 거래하시는 거죠. 네.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네. 1277님이 보내신 문제인데 추세선 말고 다른 지표는 활용 안 하시는지 궁금하시다라고 문자 왔는데 저희 스페셜 강의 때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활용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하신 분들이 어떤 걸로 이걸 마스터를 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선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잘 내고 있으시고 제가 조언 드리는 거는 이제 선 구간에서 선이라는 거는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게 지지가 될 건지 뚫릴 건지를 우리가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의 보조 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검증 기법이라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다른 보조 지표가 좋은지 물론 캔들에서 다 나오는 거지만 네. 그래서 보조 지표는 활용하는 거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보조지표만 팠었어요. 근데 보조지표로는 가격의 흐름이나 모든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걸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버리고 그다음에 제가 뭔지 정말 모를 때는 다시 끄집어내서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보조로 완벽하게 하는 거죠. 보조지표로만. 그래서 저도 아직은 보조지표를 많이 봅니다. 제 차트도 지금 RSI하고 스토캐스트하고 볼린저 밴드를 네. 열어놨죠. 지난주에 네네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네. 이런 걸 참고하고 이게 그러니까 꼬리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가격 추세선에서 나오는 가격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보는데 얘네들이 반등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는 보조지표 활용을 하겠죠. 하면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이버전스 아니면 저항점 RSI가 50을 뚫고 올라간다는 등 그러니까 뭐 이런 구간들이죠. 아직 50 전반적으로 50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힘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봉의 길이 세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흐름들을 참고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통해서 어떤 확신성을 얻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매하실 때 중요한 게 이제 자기의 주지표와 보조지표를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네. 주지표랑 보조지표는 좀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추세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흐름을 잡고 보조지표로 참고를 하면서 좀 확신성을 더 높이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조지표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지표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걔네들 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걔네들 필요할 때 또 끄집어내서 참고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든 기법들은 다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다 좋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못하죠. 버리려고 한다면 참고를 안 하겠다 한다면 그걸 완전하게 마스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장 저는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 저희가 또 김옥균 해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매매 들어갔잖아요. 현재 네. 상황 다시 한번 브리핑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 그 좀 저점에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요. 네. 한 700불 정도 수익인 상황이고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유로에 대해서는 일단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됐고 혼조세 구간인데 저는 좀 늦게 들어간 만큼 아직은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세계 선재 마스터와 함께 그리고 김옥균 해설위원도 함께 했는데요. 자, 두 분의 오늘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오랜만에 돌아온 김옥균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아, 네.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고요. 시주 한번 읊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 해외 선물을 네. 같이 함께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즐겁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험난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앞선 선수들의 시장인데 꼭 이제 이걸 위험하게 좀 이용하시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도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인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다양한 전략이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흥미도 있고 연구 가치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시야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분야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욱더 흥미진진하잖아요. 또 어려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또 팀 셰르파의 수장이신 김옥균 해설위원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마스터님, 선재 마스터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제가 알고 계신 분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고요. 고향에 온 아니, 듯다 이제 그래서. 선재 마스터님도 이제 이 신세계가 고향이잖아요. 이제 고향이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제2의 고향이 되는 거죠. 네. 네.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고. 우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설정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 잡아서라도 어느 정도의 벼랑 끝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어디서 내가 전력을 다할지 어디서 싸울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선의 기준이 있고 혹은 본인이 보는 가격 마디 혹은 본인이 보는 보조지표의 장단점을 분석한 그 마디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본인한테 수익을 주겠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 기법은 본인한테 좋은 기법입니다. 물론 뭐 제가 쓰는 기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모든 거에 본인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초보가 초보대로 매매하는 것과 중수가 초보대로 매매한 것과 중수가 중수대로 매매하는 걸 보자면 항상 중수가 초보대로 매매하는 것과 가장 큰 승률이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고 그 심리 안에서 본인이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그 기준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적절하지 못한 언행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프로그램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9명의 마스터가 보내드릴 해외 선물 전략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